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안 도깨비 밸류입니다. 9월 15일 시황 전략 올려드립니다. 야, 벌써 9월달 반이 지나가네요. 자, 미국 증시 아주 좋게 끝났습니다. 다우 0.96%, S&P 0.84, 나스닥은 0.81% 올라서 끝났습니다. 자, 암 어제 상장했죠. 상장 첫날 24% 급등했습니다. 항상 끄트머리 우수리는 뗍니다. 24. 몇몇 프로인데, 자, 그런데 국제유가, 국채 금리는 상승했어요. 자, 주식은 상승해야 좋은 거지만 국제유가나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좀 부담이 가는 거죠.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유럽 증시도 모두 큰 상승. 유럽 증시는 간밤에 금리를 또 한 번 올렸습니다. 자, 금리 올렸는데 왜 올랐을까요? 자, 그것은 우려했던 게 지나갔으니까 오를 수도 있는 거죠. 유럽 증시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도 많이 하지는 않지만은 뉴스에서도 유럽 증시는 많이 안 납니다. 늘 미국 증시만 나오지. 그렇죠? 자, 유럽 증시는 그렇게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증시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잠시 후에 알려드릴 거고, 이런 뉴스가 나와서 한번 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감산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죠? 야, 얼마나 나쁘면 감산까지 하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감산을 전략 중단한다고 나왔어요. 근데 이 뉴스를 믿어야 되는지, 우리나라 뉴스가 아니고 외신, 알파경제라는 외신에서, 알파경제라는 저는 외신이 있는지 몰랐는데 어제부터 이상하게 대한민국 뉴스에 알파경제에서 글을 올립니다. 자, 외신에서 나온 글이에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짚어보면 이렇게 인베스팅, 알파경제, 시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자 내부 사정에 밝힌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경기가 완전히 바닥을 쳤다 판단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지난 7월 말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하반기 추가 감산을 예고한 바 있다. 감산을 추가한다 그랬어. 근데 감산을 지금 멈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기 보면 반도체 감산 중단과 관련 삼성전자는 확인이 불가능한 사안이라면서 감산 중단과 생산량 회복은 다음 실적 컨퍼런스 콜 때 공식 확인이 가능하다가 말했어. 그러니까 이 뉴스가 맞는 건지 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주식 뉴스라는 거는 제목만 보고 덥석 판단하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증시 전략 드리기 전에 미국 증시 보겠습니다. 자, 다우 이렇게 S&P, 나스닥 모두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도 다 이렇게 잘 올랐어요. 여기 파란 거 떨어진 거 있죠? 이건 공포지수. 이것은 떨어져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다 좋았다는 거예요. 간밤에. 유럽 증시 영국은 1.9% 오르고 독일 증시는 0.97% 오르고, 자, 변동이 있나 한번 보자. 변동이 없이 쭉 올랐겠죠? 예. 쭉 올랐을 것 같은데, 역시나 쫙 올랐습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 보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갭상승이 나왔어요. 자, 어제 CPI 발표했고, 간밤에는 PPI 발표했어요. 9시 반에 발표했단 말이에요. 증시 시작 1시간 전에 발표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갭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발표가 그렇게 엄청 나쁘지도 않지만 좋지도 않았다. 생각보다 좀 올랐어요. 생각보다 올랐어. 근데 여기에서 기름값도 포함된 거기 때문에 기름값을 빼면 유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기름값을 빼면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오른 것은 아니다. 그늘물은 또 예상치에 부합을 했기 때문에 어제 CPI도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늘물은 또 부합했단 말이야. 예상치보다. 그래서 나쁘게는 보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쭉 올랐답니다. 이렇게 쭉 올랐다. 자, 그럼 나스닥을 볼게요. 이상하게 암이 나스닥에 있는데도 나스닥은 별로 안 오른 거예요. 왜? 다우존스도 0.96% 올랐는데 나스닥은 0.81밖에 안 올랐어요. 자, 다우존스, S&P 분위기를 봤을 때는 암이 어제 상장했고 24%나 올랐고, 그러면 나스닥은 1.5% 이상은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올랐다. 자, 얘도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약간 흔들렸어요. 약간 흔들렸지만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암 상장했는데 왜 흔들렸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10시 반에
증시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암은 10시 반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마 12시인가 그때부터 상장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저 9시, 10시 반에 딱 봤더니 암이 차트가 안 떠. 차트가 안 떠. 아, 얘네는 12시 땡 돼야 그렇게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새벽에 보니까 24%가 올랐다. 이거죠. 자, 여기가 보면은, 요거 15분봉이니까 1시간 지나고 나서 오른 거야. 그렇죠? 1시간 지나고 나서. 그럼 암이 11시 반에 상장을 했나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새벽 1시에 시작한 것 같네. 그렇죠? 새벽 1시에 시작하는군요. 미국이란 나라는 상장을 딱 하면 새벽 1시에 하나 봅니다. 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밑으로 시가보다 밑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래서 손정희 회장은 돈을 또 엄청나게 벌었고, 삼성전자도 벌었고, 엔비디아도 벌었고, 다 웬만한 굵직한 회사들이 암에 투자를 했으니까요. 7년 전에. 자, 그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정규시장 끝나고 시간 외에서도 2.9%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시작해도 암은 또 추가 상승이 나오겠죠. 그러면 나스닥 증시에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다른 종목들을 보면은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0.67% 올랐습니다. 다행입니다. 내려간 것보다 나은 거니까.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렇게 1.3%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 1.75%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를 또 봐야겠죠. 엔비디아 0.21%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몇 달 동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여기만 지켜주면 된다 그랬죠. 엔비디아 여기만 지켜주면 돼요. 야, 자,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약간 부담이 가는 거. 지금까지는 다 좋은 이야기만 했는데 이제 부담이 가는 것은 무엇이냐?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랐어요.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4.3까지 올라갔었어요. 4.3까지. 자, 이거는 선물 지수에서 좀 조금 빠졌다는 얘기고요. 국채 금리가 올랐고 국제 유가가 또 90달러 넘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90달러 넘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제 유가는 95달러 정도까지 가서 더 이상 안 올라오면은 또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거든요. 전보다는 많이 올랐지만, 전보다는 많이 올랐지만, 한 달 전에는 막 80초였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은, 야, 그래도 100달러는 안 넘어가는구나. 이것만 안심을 주면 또 시장 안정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전까지는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불안감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암 상장하고 등등 분위기에 상승을 했지만은 또 어떠한 악재에 또 떨어뜨릴 수도 있고 조금 올라는 가지만 불안한 그런 분위기다. 이것은 머리 한구석에 꼭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지수는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증시로 넘어갑니다. 자, 썸네일을 한번 더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자, 다 3대 지수가 다 좋게 올랐죠. 그런데 저 20여 년 동안 처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자, 우리 증시는 수급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 증시는 제가 어떻게 수급을 볼 수 있는 방법론이 없습니다. 미국 사이트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 어제 증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우하고 몰려서 지수가 올랐다는 거예요. 새벽에 딱 일어나서 들어보니 블룸버그 뉴스도 보고 우리나라 뉴스도 보고 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서 어제 미국 지수가 올랐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암이 상장하니까 우리나라도 카카오뱅크 상장할 때 몰렸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몰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미국에도 상장하는 종목들이 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초대형주가 상장하는 거는 저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도 몰렸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 증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자, 분위기로 봐서는 어제 외국인도 매도를 했고 어제 개인이 제일 많이 매도했거든요. 개인이 7천억 넘게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어요. 뭔가 불안했겠죠. 개인 투자자들은 야 PPI 어쩌고 하면서 뭔가 불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선물옵션 동시만기이니까 1차적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일단 겁을 먹는 거야 개인 투자자들은. 자 그래서 어제 많이 팔았단 말이야.
근데 간밤에 미국 증시 왜 이리 많이 올랐어? 그러면서 오늘 쭉쭉 하고 덤빌 수도 있단 말이야. 자, 덤비면은 기관하고 외국인도 같이 막 사줄까요? 개인들이 만약에 초반부터 마구 덤비면은 그렇진 않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갭상승이 일단 나오겠죠, 오늘. 갭상승이 나오고 음봉으로 쭉 내려올 확률도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렇게 말했죠. 기관이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을 보기 좋게 넉다운 시켰어요. 파생 시장에서. 근데 기관이 늘 연속성으로 큰 금액을 매수하는 거는 저는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지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것이 기관 순매수가 큰 것이 거의 다 삼성전자에 몰려 있었단 말이에요. 기관도 가끔 단타를 칩니다. 자, 삼성전자 어제 아침 초반부터 기관이 마구 샀어요. 그래서 0. 몇 프로 정도 수익을 거뒀어요. 어제 1% 올라서 끝났나요? 자,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1.13% 올라서 끝났으니까, 뉴트럴 상태에서부터 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0.8% 정도 먹었다고 봅시다. 그럼 오늘 갭상승이 나올 확률이 크죠? 그럼 오늘까지 치면은 또 얼마 먹겠죠? 그렇죠? 이걸 단타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올 수도. 그건 제 생각인데,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수가, 자, 2572까지 왔어요. 자, 아직까지, 옵션 만기일이 어제 끝났지만은, 그 선물 파생 흐름을 보면은, 다음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까지 아니고 다음 주 초까지는 외국인들 포지션이 제가 어제도 말했죠. 2580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아직까지는.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 순매도가 나왔고 막판에 훅 던졌고 그건 옵션 선물 만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롤오버 물량도 나왔지만 롤오버 물량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지수가 위로 쫙 올라가는 거가 외국인 파생하는 애들이 그리 반가워할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갭상승이 쭉 크게 나온다면은 쭉 음봉으로 나올 확률이 꽤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마구 덤벼갖고 뭘 사야겠습니까? 아침 초반부터?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살려면 어제 샀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오전에. 그래서 어제 제가 채널방에서도 기존에 단품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 현재 1몇 프로 손실 중인데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단품을 받은 거예요. 오늘은 늦는다는 얘기예요. 어제 오전부터 오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1몇 프로 손실이었던 거 복구가 됐어요. 오늘부터 올라가는 건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 뭐든지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답은 뭐냐? 답을 또 시원하게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미국 증시 분위기 좋았지만 국채금리 올리고 유가 올리고 개인들이 올렸다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또 중요한 거잖아요. 자, 오늘 관망이다. 자, 지난주보다는 어제 이전보다는 분위기는 좋아졌어요. 그러나 오늘 갭상승이 또 나올 텐데 관망이다. 관망이고 주말 지나고 다음 주에 또 보자. 신규 매수 하실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뉴스는 자, 우리 단품 회원님들도 들어가 있는 종목이에요. 어제 3.9%인가 올랐는데 단품 들어가고 나서 한 그 정도 손실 구간이었었는데 어제 거의 복구가 됐어요. 본전에 왔다는 얘기죠. 오늘부터 오르면 이제 수익이 나는 건데 자, 요런 소식이 있어요. 요런 소식. 이거 쭉 읽어보시면 팹리스는 반도체 설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우리나라 참 밑바닥이거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팹리스 관련 종목을 우리 단품 회원님들한테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그쪽으로 매기가 쏠릴 확률이 크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자, 그리고 에코프로 단타 치시려고 하시는 분들, 생명선을 알려드릴게요. 생명선. 자, 오늘 분위기가 좋으니까 같이 상승 출발할 확률이 있겠죠. 자, 그런데 요 선 있죠. 91만원. 단타 치려고 하는 분들 수수료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대개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들어갔어. 손절가 91만원 잡았어. 종가 기준 91만원 잡았어. 근데 91만원 밑에서 끝났어. 그럼 손절해야 되거든. 동시호가 막판에라도 손절해야 되거든.
근데 아유 또 내려다 또 올라가겠지. 그러다가 쭉 내려가면 낭패란 얘기야. 91만 원 손절가 무조건 잡아야 된다. 오늘 만약에 92만 원 시작해서 막 올라가. 무조건 91만 원 잡아야 되고 91만 원 깨지면 무조건 팔아요. 팔고 나서 또다시 91만 원 위로 가면 거기서 또 사. 이제 좀 전에 말했죠. 수수료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여기서는 샀다 팔았다 좀 해야 돼. 91만 원을 지켜주는 거 완전히 확인이 되고 나서 들고 가야지. 절대 91만 원 생명선이라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 절대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자, 요 자리서부터 제가 에코프로 사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는 구간에 왜 삽니까?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막 도시락 싸가지고 말리고 싶다고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쫙 빠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 자리부터는 단타는 가능하다. 단타는 가능한데 장기 투자도 아직 아니다.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어디까지 빠질 것 같다 이야기는 안 할게요. 욕먹을까봐. 어디까지 쭉 빠질 걸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보시면 알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단타 91만 원 생명선이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좋겠다. 그것까지 딱 알려드렸어요. 더 디테일하게 이 장중에 변화는 늘 있거든요. 어제도 장중에 변화가 있어서 제 공격적으로 단품 들어갈 분 다시 신청하세요 했던 거 아닙니까? 어제 분위기가 갑자기 좋아져서. 그래서 곧버스 인버스도 어제 팔은 거 아닙니까? 어제 수입 보고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곧버스 인버스 저 또 언제 들어갈까 기회를 또 보고 있어요. 그런 걸 보시려면 오늘 이 영상 밑에 댓글란에 채널방 링크 걸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주식전략 도깨 이별이었습니다.